네, 여섯 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printf 함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scanf 함수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는 여섯 번째 챕터에서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를 마치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다 설명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printf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근데 그 출력하는 문자열은 서식 문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조합이 가능하다. 뭐 등등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printf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문자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린 적이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정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식 문자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서식 문자가 있고 이 서식 문자는 언제 사용이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 안 들으시고 책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챕터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고 또 간혹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조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몇 개가 기억에 남고 또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참조해서 확인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canf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scanf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한 거는 아니었어요. 혹 여러분들이 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냥 사용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scanf 함수에서도 이번 시간에 그러면 이해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scanf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앞에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인터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더불어 배열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을 공부한 이후에야 비로소 scanf 함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갖다가 정수를 입력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num이라는 변수의 이름 앞에 %, 연산자 붙였었잖아요. 이거 왜 붙여주느냐? 제가 한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scanf 함수는 num이라는 이런 값을 입력받을 변수의 주소값을 요구한다. 그래서 주소값을 반환하는 이 연산자를 붙여줘야 된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scanf 함수가 값을 저장할 변수의 주소값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나중에 포인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요, 포인터라는 것을 공부하시고 나면은 제가 다시 scanf 함수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때 이거 그래서 붙였던 거구나. scanf 함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방법 위주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canf의 서식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한 차례 정리하고 넘어간다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오해하는 것이 printf 함수의 서식 문자와 scanf 함수의 서식 문자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사한 건 맞습니다.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별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챕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내용은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06-1 printf 함수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printf 함수를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뭐냐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현이 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printf 함수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printf 함수를 소개하면서 문자열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어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자열이라는 게 어떻게 메모리상에 할당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냥 큰 따옴표를 찍어주면 앞뒤로 찍어주면 그것이 문자열이다라는 정도밖에 우리가 아는 바가 없죠. 예, 그걸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특수문자에 대해서 제가 한 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슬래시 n 같은 거는 특수문자입니다. 특수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문자인 거죠. 그래서 백슬래시 n은 개행의 의미를, 즉 줄바꿈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교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집 강아지가 말했다, 멍멍 정말 귀엽다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넣어놓고 얘네들이 출력의 대상이 되니까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각각 큰 따옴표를 찍어줘서 출력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면 출력하고자 원하는 문자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출력하고자 원하는 문자열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컴파일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고 이것은 문자열의 일부로 포함이 되는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컴파일러는 그렇게까지 그 내용을 보고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큰 따옴표 처음 만나면 문자열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따옴표 만나면 문자열의 끝,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단순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딱 이 문자열을 보고선 문자열의 시작, 문자열의 끝, 오케이, 하나의 문자열. 근데 하나의 문자열이 끝나자마자 이게 지금 뭐가 등장한 거지? 라고 이제 컴파일러는 궁금해한다라는 것이죠.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컴파일 에러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각각의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얘는 무엇이냐와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어떠한 그 큰 따옴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자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겠다. C 언어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특별한 기능을 지니긴 하지만 내가 이 큰 따옴표를 갖다가 그 의미 그대로 내가 출력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죠.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특수문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땡땡만 찍으면 이것은 큰 따옴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큰 따옴표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호로 인식을 하니, 자, 네가 정말로 큰 따옴표를 갖다가 국어적인 표현에 큰 따옴표를 표현하길 원한다면 큰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넣어줘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특수문자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백슬래시도 한번 볼까요? 내가 행을 바꾸길 원해요. 그러면 행을 바꾸기 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행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러한 어떤 기호가 아닌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로 명확히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터키 누르면은 개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엔터키를 누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입력계에 있어서의 입력 콘솔이, 입력 커맨드가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가 다음 행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행이라는 정보를 갖다 넣어주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백슬래시 n은 개행을 의미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백슬래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특수문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린트f 함수 호출 문장을 통해 가지고 각각,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경고음 뜬다고 되어 있는데 경고음 정말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들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폼피드 나와 있고 뭐 백스페이스 나오는데 정말 백스페이스 먹는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행과 큰 따옴표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제 일단 그냥 급한 마음에 일단 두 개는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확인하시되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백슬래시 F와 백슬래시 V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잘 사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 문자는 예전에 우리가 보통 출력이다 라고 하면 우리 지금 모니터 출력만 보죠. 근데 C 언어에서 우리가 C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모니터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지만 모니터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출력 기계들, 대표적인 게 프린터죠. 이런 프린터에도 출력을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원체 요즘은 이제 그 출력에 관련된 API라든가 라이브러리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촌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그 프린터라든가 출력기기로 출력을 명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출력기기들에게 의미를 지니는 두 개의 특수문자가 별도로 정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백슬래시 F와 백슬래시 V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폼피드 그 다음에 제가 폼피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폼피드 그 다음에 수직 탭이에요. 수평 탭이 아니라 수직 탭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모니터에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해 보시면 그 결과로서는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뭐 혹 이상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모니터 출력에서 인식이 가능한 특수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프린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수문자다. 이것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서식 지정 방법.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냥 문자 열을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내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 심을 수도 있죠. 심때 그냥 출력되는 게 아니라 출력의 형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d. 자, 이 데이터를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출력을 해라. 자, %x. 이 데이터를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의 형태를,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intf 함수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출력 함수가 아니라 서식을 지정하여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예제를 통해서 몇몇 그 서식 문자를 보아 오셨을 텐데, 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d는 뭐 부호 있는 10진수 정수고요. %ld는 롱입니다. 그러니까 d라는 것이 사실은 정수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데이터, 쇼트, 인트 다 출력이 가능한데 4바이트보다 크기가 작은 정수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가 더 큰 것은 자, 롱이 이제 대표적이죠. 롱은 인트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따라서 롱 L을 갖다 의미하는 L을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은 롱형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LL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규칙을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데이터, 내가 그 양수로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MSB를 갖다가 크기를 그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는 데이터, 대표적인 게 뭐 unsigned int, 그 다음에 뭐 예, unsigned 뭐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unsigned short 뭐 등등이 있겠죠. unsigned. 자, 그래서 그 unsigned int형 데이터를 갖다가 %u, %o, %x로 각각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자료형은 다 이래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느냐? 출력이 대상이 되는 자료형은 int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u는 그냥 10진수예요. %5는 8진수입니다. %x는 16진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호 없는 16진수, 8진수, 10진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호 없는 8진수 정수, 부호 없는 16진수 정수를 갖다 출력을 할 때 이제 %5, %x를 활용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트형 데이터도요. 우리가 보통 양의 정수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unsigned int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표준어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놨지만 인트형 데이터도 우리가 %5를 이용을 해가지고 8진수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이용을 해가지고 16진수의 형태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이루어지지만 %f는 플로트, 더블, 10진수 방식의 부동소수점 실수를 출력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lf, L, 중요한 거 이거 L이 대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정수 예를 들어 10, 그 다음에 이 10을 갖다가 10.2라고 써볼까요? 그냥 10.2라고 쓰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수로 표현이 되죠. 더블형 실수가 됩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플로트형 실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뒤에 전미사 F 붙여주면은 이렇게 10.2가 플로트형 이제 으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였고 그때 이 F는 소문자로 써도 되지만 F는 대문자로 써도 된다. 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이가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대문자 LF를 써주셔야지만 롱 더블형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 뭐 %G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C는 사실 여기 보면 캐릭터 쇼트 인트형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캐릭터형 데이터, 쇼트형 데이터, 인트형 데이터를 %C로 출력하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가 값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를 출력을 해라. 우리 앞에서 사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캐릭터형 변수에 저장된 값도 출력해봤고요. 인트형 변수에 저장된 값도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해봤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출력, 포인터 출력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뭐 %S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제를 접하셨을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예제에서 보면은
%5를 통해서 인트형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합니다. %x를 통해서 인트형 변수에 저장된 값은 출력을 하는데 %5는 8진수를 의미하고요. x는 16진수를 의미하니까 8진수의 형태로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과 13은 13은 일단 그 8진수로 7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16진수로 D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7 이렇게 써주면 이게 8진수인지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출력을 할 때 0을 갖다가 앞에 써주면 8진수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앞에 있는 0은 8진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x, 0x, 0x는 16진수를 의미하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8진수를 의미하는 0을 출력하겠다. 그 다음에 16진수를 의미하는 0x, 0x를 갖다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예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출력을 위한 서식 문자들이 있는데 %f와 %e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에서 보면은 0.1234, 1234, 1234, 5678, 1234, 5678을 각각 %f와 F와 E로 출력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값을 한 번은 F로 한 번은 E로 또 한 번은 F로 E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력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f는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e는 조금 생소합니다. 자, %e는 어떤 형태로 값을 출력을 하냐면 지수 기반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2승, 10의 7승 이런 걸 뜻합니다. 이게 언제 유용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얼마인지 딱 들어옵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숫자를 가리켜 0.0000000000 뭐 몇 번 어쨌든 가서 0001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의 마이너스 20승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이너스 20승일 겁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기에도 지수 방식이 표현하지만 표현할 때도 지수 방식이 편한 경우가 매우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실수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력과 입력의 특성상 지수를 표현할 수가 없죠. 모니터상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제가 쓰니까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키보드로 단순한 편집기에서 10에 20 이렇게 지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10에 3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편집기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나 데브 C++를 사용하시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편집 자체는 매우 단순한 편집기예요. 내가 입력하는 거 그대로 입력받는 단순한 편집기입니다. 그런 단순 편집기들은 지수 입력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그러면 10의 n승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10의 n승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게요. 10의 n승은 2의 n승이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요거 보고 제가 숫자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일단 생략을 하세요. 요 1.0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10의 마이너스 20승 이 10의 마이너스 20승은 2의 마이너스 20으로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의 마이너스 20? 그러면 2는 일단 10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20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0에 플러스 12승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10은 2.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플러스 12.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플러스 12승은 1.2, 2의 플러스 12가 된다. 이것이 바로 C 언어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이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C 언어의 약속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컴퓨터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에서도 이러한 이 표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하시게 된다면요.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10의 마이너스 12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의 마이너스 12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의 10 마이너스 15승이다. 그러면 2라고 저는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더 좋겠죠. 10의 마이너스 15는 2의 마이너스 15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는 그런 이 표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출력을 해라. 지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이 너무 크다, 뭐 이러한 형태다, 크다기보다는 그 값이 아주 좀 이런 식이다, 지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서식 문자를 %2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도 이거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린 다음에 관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관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G는 뭐 이제 이런 경우 있다고요. 가끔은 그냥 우리가 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예를 들어 0.0002로 표현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가끔은 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한번 그냥 보자고요. 0.00112, 123 이거는 그냥 뭐 지수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0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지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즉 대략 어느 정도 되면은 지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플로트 F 아까 %F 그냥 있는 그대로를 출력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을 알아서 선별해 주는 것이 바로 서식 문자 %G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10에 참고적으로 자, 이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진짜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얘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값을 갖다가 지금 %G로 다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있는 그대로 출력을 해주다가 그 0이 더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E를 기반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G는 %G는요, 그 값에 따라서 %F로 출력을 하기도 하고, %E로 출력을 하기도 하는 서식 문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난 그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서 나는 이 표기법이 편하다라고 하면은 %G를 이용해서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출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F 아셨고요. 그 다음에 %G 아셨고요. %E 아셨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냥 한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 예제를 통해서 그냥 일단 공부하세요. 뭐냐면 %S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서식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 하나, 두 개, 세 개가 등장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자열이 데이터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를 써놓고 3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S는 내가 서식 문자열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는 서식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S가 3개 쓰였으니까 3개의 문자열이 추가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순서대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3개가 출력이 되어서 이렇게 매핑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나중에 %S와 문자열 출력에 대해서도 배열과 포인터를 더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알의 범위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예제를 통해서 %S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또 강의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